아파트 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맞먹거나 더 높은 일명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목포 신항에 보관돼 있던 세월호 유류품 60여 점이 8년 만에 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에서 발견됐던 옷가지와 물건들은 4.16 생명안전공원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값과 맞먹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깡통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24년 된 광양 중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번 달 이곳의 아파트 한 채가 5,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로는 이보다 비싼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겁니다. 인근에 오래전 건설된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광양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86.7%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목포와 순천의 전세가 비중도 각각 81.7%와 78.3%로 수도권 전세가 비중인 60%와 전남 평균 비중인 75.5%를 훌쩍 넘겼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 또 투자자들이 일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주로 면적이 작고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깡통 전세. 광양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깡통 전세가 생겨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리모델링하고 전세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데도 오래된 아파트를 직접 구매하길 꺼리는 젊은 층은 매매가 아닌 전세 계약을 선택하면서 전세 시세가 오른다는 겁니다. 좀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실제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 또는 매매 가격보다 유의로 이렇게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깡통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1,500여 건이 넘고 총 액수도 3,40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들어 늘어난 깡통 전세.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을 대비해 매매 가격의 70%를 넘는 전세 매물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85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지역별로는 순천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156명, 목포 7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전남 지역의 일일 확진자 수는 매일 300~400명대였지만 지난 11일부터 2배가 넘는 700~8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작심 발언을 하며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파가 없는 자신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광주의 전략적인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패배의 기운을 싹 틔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경쟁자인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반성과 혁신에 대한 승리에 대한 계획은 없이 어대명이라고 하는 대세론에 안방 대세론을 기대서 출마하려고 그런 모습 보고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 드리워진 위기는 가치와 시대 정신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 이기는 민주당으로 나아가려면 계파 없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늦추고 명분만 쌓아가고 있다며 거듭 비판하면서 컷오프 전후에 상관없이 97그룹을 비롯한 당대표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와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치와 그 비전을 합의해서 단일화가 만들어지면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대이변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광주의 낮은 투표율은 호남 기득권에 안주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자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망이라며 진보와 중도 보수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민주당으로 바꿀 자신에게 광주가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한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현 김화진 도당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지난 6일부터 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김 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남 지역 대선 공약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및 중앙정부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년 동안 컨테이너에 보관됐던 세월호 유류품 일부가 보존을 위해 목포신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배에서 나온 옷가지와 물건들은 안산으로 돌아가서 4.16 생명안전공원에 전시됩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썼을 볼펜 자루들과 필통, 빛바래고 찢어진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종이 상자에 담깁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들입니다. 목포신항에 있던 세월호 유류품들이 8년 만에 안산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복원 작업을 현재 실행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목포신항을 떠나는 세월호 유류품은 교복과 소지품 등 유류품 65점. 세월호 선체 안에서 나온 펄 5톤가량도 보존을 위해 함께 옮겨졌습니다. 무전기와 항법장치 등 세월호 선체 부품과 세월호의 설계도면 등 증거품들은 따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는 아직도 1만여 점의 유류품이 남아있는 상황. 제한된 예산 속에서 보존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100점 정도 전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수십 년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존 처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보존 작업이 끝난 세월호 유류품들은 앞으로 지어질 4.16 생명안전공원 등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주민 참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실제 성과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적극적인 참여는 시군의 예산 편성 과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부터 읍면동별로 위원을 선정해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도로가 많이 불편하다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돼서 그렇게 물이 샌다든지 그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여수시는 이 같은 주민참여 예산 편성 비율을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에는 올해 본 예산 1조 2천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186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도내 시군들도 이 같은 주민참여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해 편성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참여 주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전문성, 참여도 등의 한계가 있는 데다 급격하게 예산 반영 규모를 늘릴 경우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 편성 사업 외에도 주민수건 사업이나 민원 등을 관련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늘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외에도 이제 여수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여수시는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갈. 여수시는 올해 내년 예산의 2% 반영을 목표로 오는 2027년 4%, 예산 규모로는 490억 원까지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빠르고 넉넉하진 않지만 시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늘면서 지방자치 실현에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교육기본소득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며 내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초등학생부터 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과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잠시 비가 내리다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하루 종일 우덥지근했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여수가 24에서 31도, 순천이 24에서 34도, 광양은 23에서 34도, 고흥은 23에서 32도 보이겠습니다. 또 광주는 24에서 32도, 목포는 24에서 30도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바람은 초속 5m에서 7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초속 7m에서 최대 11m 예상됩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5분과 밤 10시 52분, 간조 시각은 새벽 4시 11분과 오후 4시 6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구름 많고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최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액상, 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과 판매책,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미국 유학생활 중 국내로 입국하면서 환각작용을 하는 LSD 및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총책과 판매책, 투약자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학생활로 맺어진 친분을 이용해 투약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SNS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시범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청과 12개 읍면 동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민원부서에서 정오부터 낮 1시까지 민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시범 운영합니다. 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에 따른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5궤 이전 설치 등을 마쳤으며 홈페이지와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남 동북권이 포함된 호남권 SOC 조기 확충을 위한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건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최근 당정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에 순천 여수 호남고속도로 연장 건설 사업이 빠졌다며 호남고속도로 여수 연장을 건의하고 여수 금오도와 연도를 해상 교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내년 지방도 신규 사업 실시 설계비 90억 원의 반영도 함께 요청했습니다.